현재 러시아 전쟁이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중국도 대만을 쉽게 넘보기 힘들다고 전망했습니다.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했던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참전한다고 밝힌 대만은 중국 입장에서 더욱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중국은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은 대만에 관한 뉴스는 줄이는 반면 중국 내부의 코로나를 쥐잡듯이 잡고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 전 상하이항을 봉쇄하면서까지 코로나를 통제한 데는 9월 있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문으로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만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중국이 서방의 제재에 두려움을 느껴 대만이 안전함을 느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만에는 현재 자주국 방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의 중점은 서방 세력보다는 이 시대에 정말로 전쟁이 날 수 있고 전쟁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듯이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21세기에 설마 전쟁이 나겠냐는 생각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 중 문화와 언어가 유사하다는 이유를 들었기에 대만은 더욱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따라서 가뜩이나 두려운데 정말로 전쟁이 났으니 대만에는 완전한 각성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만의 이 같은 모습은 조사 결과로도 나타났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만 해협의 정세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대만인의 70.2%가 중국의 무력 침공이 발생하면 대만을 위해 싸울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제전략학회와 대만 국제연구학회는 전날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해협 안보와 관련해 20세 이상 성인 1,0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군대가 늘 지적받아왔던 현행 4개월의 군 의무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69.6%가 찬성했으며 반대 입장은 21%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예비군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1회 14일간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 제도에 대해서는 70.4%가 찬성하고 19.1%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만 방어 발언에 대해서 대만의 국방장관이 자주국방이 원칙이라고 밝히며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축거정 대만 국방부 장관은 외부 세계의 대만 지지와 관련한 질의에 원칙적으로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이 이같이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데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방의 보호를 믿고 핵무기를 포기했는데 남은 것은 약한 국방력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는 미국이 대만은 지킬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신들도 우크라이나와 같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만에서는 징병제 부활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대만은 현행 4개월의 군사훈련 제도를 12개월로 연장하는 형태의 징병제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차이잉원 총통이 의무복무기간 연장에 대한 대만군과 관련 부서의 보고를 이미 받았다면서 총통의 최종 결정만 남은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은 자신들과 비슷하다며 한국의 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대만 언론들은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2주간의 동원훈련을 정식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북아에서 가장 예비군 훈련이 활성화된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만은 지금까지 2년에 한 번 5에서 7일간 예비군 훈련을 진행했지만 이제는 매년 14일간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대만은 한국군을 높게 평가하며 한국군을 닮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대만은 한국의 K2와 K9 자주포를 예로 들며 한국의 군사력을 칭찬했습니다. 대만은 현재 한국이 다른 면에서는 대만과 비슷할지 몰라도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대국이므로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만은 만약 유사시 미국에서는 공군이 일본에서는 해군이 육군에서는 한국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세 나라 모두 그에 관해 어떠한 의견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한국은 미국을 무조건 도울 것이라면서 한국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결국 대만은 대외적으로는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도 속으로는 주변국들이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예비군은 270만 명인데 이 숫자는 중국군 숫자와 비슷하다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대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대만의 한 지상파 방송국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을 전하면서 태극기에 바이러스 모양의 CG를 합성한 화면을 송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 넘는 대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만 TVBS가 지난달 16일 내보낸 글로벌 뉴스의 한 장면이 담긴 게시물입니다. TVBS는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의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서 배경으로 깔아둔 태극기의 태극 문양의 바이러스 모양의 CG를 더씹혔습니다. 이 사태를 최초로 조명한 A씨는 지상파 방송국이 한 국가의 국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CG 처리해도 되느냐며 그러면서 대만에서는 항상 한국을 코로나 방역 비교 대상으로 둔다며 한국에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 끊임없이 이러한 방송을 내보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냥 두고 보지 말고 제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만의 방송에 한국 정부까지 항의에 나서자 대만 방송국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TVBS는 TVBS 메인 채널은 한국의 코로나 상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태극기와 코로나 바이러스 문양을 부적절하게 이미지화하여 제작했다며 본사는 제작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며 대한민국 국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의 영상은 즉각 삭제했고 내부적으로 검토 및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한국 국민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네티즌들은 대만의 이러한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일본 불매운동처럼 대만도 불매하고 여행을 가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22일에는 또 다른 대만 방송사인 FTV가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형을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한 전직 파일럿이 가지고 나온 모형 비행기가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였던 것입니다. 여객기 모형의 꼬리날개 부근에 아시아나항공을 상징하는 색동 무늬가 선명했습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즉각 방송사의 항의에 결국 영상은 유튜브에서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만이 종종 혐한 방송을 했지만 이번처럼 사과를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하며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의식한 사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근 대만뿐 아니라 유럽의 서방 국가들도 자신들의 국가적 위기 때마다 한국의 국방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우방국이며 아시아의 거의 유일하게 공격과 방어 모두 가능한 나라이므로 자국의 이득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이 한국의 군 시스템을 본받으려는 모습은 이해가 가지만 대만의 유사시 한국이 무조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현재 전쟁 중인 국가이고 모든 주변국들과 살얼음판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도와줄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가 언급했던 종전선언일인 5월 9일이 다가오며 긴장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언급한 날짜를 보면 러시아는 지금쯤 우크라이나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계획은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죠. 그래서 러시아의 2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ICBM을 발사한 것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구겨진 체면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러시아가 104년 만에 첫 국제 디폴트에 바짝 다가갔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재무부는 JP모건 체이스를 통해 달러로 이자를 송금하려 했지만 JP모건이 미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6억 4,900만 달러 약 8천억 원 규모의 이자 결제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디폴트가 눈앞에 다가온 현재 유럽의 에너지 다변화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먼저 푸틴에게 전쟁 자금을 대준다던 독일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라트비아 리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러시아 석유 수입을 올여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연말까지는 수입을 완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서방의 제재에 맞서 러시아가 내년까지 디지털 루블화를 통한 국제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자국 카드 결제 시스템 사용 국가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디지털 루블화 도입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하루아침에 러시아산 에너지를 끊지 못하며 러시아를 도와주는 꼴이 되자 독일을 시작으로 에너지 다변화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러시아도 틈새 시장과 제재를 피하며 전쟁이 어떠한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은 자주국방을 최우선시할 것이며 자국의 이익을 쫓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자주국방을 강화하며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